2024년 5월 27일이고요.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에입니다. 오늘 리뷰는 살짝 좀 바꿔봤습니다. 타이틀을 하나 더 넣어봤는데 타이틀의 제목은 2차전지 살아나냐 이런 타이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추후에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 선정 방법, 매매 타이밍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놨으니까 확인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리뷰 먼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 쪽에서 거래소에서 3,256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97억, 기관이 1,163억을 매수를 했습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막판에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외국인이 매도폭을 축소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외국인 쪽에서 매도를 계속 했었어요. 그런데 막판에 역시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했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서 폭이 장 막판에 들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흐름이 좀 연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특징 및 테마를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중국 수비 관련주가 올라갔죠.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속에서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부각이 되게 되면서 엔터테인먼트, 음원, 음반, 영상 콘텐츠, 영화, 여행, 항공, 저가 항공, 카지노, 면세점, 화장품, 국내 상장 중국 기업, 게임, 모바일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갔습니다. 그의 원자력 발전, 두산에너리티가 SMR 건설 프로젝트 납품 소식 및 체코 원전 수지 기대감 지속 등의 상승을 했고요. 한국 수력 원자력을 중심으로 하는 팀코리아가 체코 정부가 발주하는 30조짜리 원전 프로젝트에서 프랑스와 함께 결선을 됐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일단은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연말쯤에 최종 사업자를 뽑을 예정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에너토크라든가 우진엔텍, 수산인더스트리, 두산에너리티, 효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태양광에너지도 오늘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화솔루션이라든가 유니테스트, 수산인더스트리도 태양광 에너지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 KC코트를 종목 이런 종목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 AI 확산에 따라서 전력 수요 증가 속에 수혜 기대감도 역시 부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오늘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테마로 혹은 업종이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수소차는 한일 수소 협력 대화로 6월 중순 출범 소식 등에 상승을 했고 이전에 얘기를 해드렸던 현대차 북미 수소 밸류체인 확장 모멘텀도 지속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존 촉매 전극의 한계를 극복해서 그린 수소를 더 저렴하게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탄소섬 및 전극이 개발된 것도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K푸드, 열풍, 장기화 전망 등의 상승을 했고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는데 기미 저칼로리 웰빙 식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서 삼양식품, 우양, 샘표식품, S&D, 농심, 제일제당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반도체는 엔비디아 빨 훈풍이 지속됐다. 그러면서 SK 하이닉스가 급등을 좀 하는 모습이었고 삼성전자는 오전에 좀 하락을 했다가 플러스 전환되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해오는 컨테이너 운임 강세가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오는 3분기가 성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운임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세 가지 요인이 있는데 홍해 이슈로 인해서 우회 운항으로 선박 및 컨테이너 박스가 부족하고요. 미국, 유럽 등에서 재고가 발생을 하고 있고 선속 제한 및 일부 항구 적체 등으로 인해서 운항 비효율성이
발생됐기 때문에 뭐 HMM이라든가 흥하해운, 페노션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한 얘기 때문에 건설기가 상승을 좀 해놓은 모습이었는데요. G7 러 동결자산 우크라이나 지원 지지 및 우크라이나 니콜라 옌코 의원이 원희룡 전 장관과 재건 사업을 하겠다라고 논의했다라는 소식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뭐 HD 현대건설기계라든가 HD 현대인프라코어, 뭐 두산 밥캣 이런 종목들이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유리기판도 역시 모멘텀은 계속적으로 좀 지속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SKC라든가 YC캠, SN, 에스테크, 피롭틱스, 캠트로닉스 이런 종목들이 유리기판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이죠. 그 외에도 우주항공 산업, 우주항공청 개청을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그렇게 되면서 그에 대한 관련주들이 일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테마 및 업종을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리뷰를 좀 해드릴 종목은 PNT, 테이펙스, 세비캠, HL만도, 두산퓨얼셀, C큐브, SM이랑 CJ ENM도 제가 5월 24일 날 얘기를 해드렸는데 뭐 갭상승하게 되면서 타이밍이 좀 안 나와서 일단은 이 종목 먼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가 오후 들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 전지가 상승을 해서 이유를 계속 좀 찾아봤는데 사실은 그 이유가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 왜 그러지라고 혼자 고민만 계속 좀 하고 있었는데 뭐 LG에너지 솔루션 일봉으로 한번 볼게요.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스코프로, LNF, 포스코 퓨처엠, 코스모 화학, 뭐 유일 에너테크라든가 광무, 세비캠은 좀 이따가 제가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SKC, 미코나 뭐 SKC도 소재 부품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주전자재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하는데 말씀을 해드렸던 종목 중에서 1차적으로 제가 타이밍이 나왔던 종목을 기존에 3개를 좀 언급을 해드렸었습니다. 첫 번째가 테이펙스 먼저 할게요. 테이펙스 오늘 뭐 소폭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뭐 이슈는 없었습니다. 이슈는 없었고요. 제가 테이펙스 매수가를 27,500원 전후 이렇게 했는데 그것보다 좀 밀렸습니다. 뭐 중장기는 5만원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26,500원을 제시를 해드렸는데 왜 얘기를 해드리냐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관심에서 손절 타이밍이 좀 나갔습니다만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연출이 나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부터 2차 전지가 좀 살아날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서 말씀을 좀 해드리는 거고 그 외에 테이펙스 죄송합니다. 테이펙스를 얘기를 해드렸죠. PNT 5월 10일 날 얘기를 해드렸어요. 매수가는 43,000원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이때 제시를 해드렸고 손절가는 42,000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일단은 1차 목표가를 42,000원을 죄송합니다. 47,500원 여기를 얘기를 했어요. 그 1차 목표가는 좀 도달을 했고요. 뭐 2차 목표가까지 본다라고 한다면 6만 뭐 최대 한 64,000원대까지는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1차 목표가는 좀 도달을 했는데요. PNT는요 혹시 매수하실 분들은 48,500원 부근에서 매수 가능하다라는 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을 좀 받는 이 가격 있잖아요. 이 가격 48,500원. 그래서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단기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 목표가이기 때문에 이 가격
뭐 한 53,100원 정도 되거든요. 53,100원 정도 되는데 일단은 이 가격 좀 제시를 해 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대신 타이트하게 좀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47,100원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싹 정리를 해 드리고 다시 한번 뭐 매매 어떻게 했는지를 정리를 좀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비캠을 말씀을 해드렸는데, 일단은 54,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54,000원 돌파 시에 매수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목표가는 그 손절가는 4% 잡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탈은 했거든요. 이탈은 했는데 전 고점이 이 가격이었죠. 시장이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받고 상승을 하고 이전에 저항을 돌파하는 것 때문에 매수를 좀 해보자라고 이때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조정을 받게 되면서 전 고점에서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거라서 이 종목도 매수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종목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종목도 매수를 해도 상관은 없다. 세비캠. 왜냐면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애매하게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세비캠은 전 고점에서 지금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이전에 저점으로 형성되었던 오늘 저점인 거예요. 즉 오늘 저점이었던 47,45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47,450원만,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손절가겠죠. 여기가 손절가. 그러면 매수는 뭐 5만원 전후 매수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살짝 눌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할로 매수를 해야 되고, 뭐 가장 뭐 좀 안전하게 하는 거는 49,500원 전후 수정하겠습니다. 49,500원 전후 매수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전 고점에서 반등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타이밍이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뭐 매수를 해도 무난하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PNT라든가 테이펙스, 세비캠 이 종목들이 2차전지 관련주인데 타이밍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HLB 만도가 오늘 올라갔습니다. 5월 22일 날 얘기를 해드렸었고요. 4만원 부근을 돌파를 하면은 매수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가격이죠. 뭐 실적은 잘 나옵니다. 실적은 잘 나와요. 그런데 4만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43,350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를 찾았죠. 이유는 뭐 나오지는 않았는데 오늘 리포터를 쭉 보다 보니까 뭐가 있었냐면, 메리츠에서 만도 초고속 성장을 보장하는 중국 테슬라 수주 확보 및 매출 인식이 시작이 됐다라는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좀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나올 만한 이슈가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리포트가 오늘 나왔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는 아마 뿌려지지 않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메리츠에서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산 피얼셀, 그 전에 SP열셀을 좀 5월 23일 날 관심 종목으로 좀 잡았었는데 실적이 안 나와갖고 제가 그 다음날 두산 피얼셀을 좀 얘기를 해드렸는데, 오늘 상상인증권에서요 투자 의견을 바이로 유지를 하고 목표 주가를 28,000원에서 33,000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뭐 AI 데이터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두산 퓨얼셀의 경쟁사가 블룸에너지예요. 근데 블룸에너지가 지금 뭐 한 5일 동안 30% 넘게 상승을 좀 했거든요. 그에 따른 수혜가 계속적으로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외에 C큐브를 제가 5월 24일 날,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이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뭐 매수하세요, 매수해도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뭐 오늘 급등이 좀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목표가는 6,200원 정도를 제시를 좀 해드렸는데, 뭐 6,200원 돌파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6,900원을 또 한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실적이 나오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흐름이 나와서 제가 얘기를 좀 해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고 있는데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자꾸 옮기면은 안 나와요. 그래서 보는 것처럼 PNT, 테이펙스, 세비캠, 만도 정리를 쭉 해놨습니다. 쭉 해놨어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관심 종목, 여기에서 한전산업은 제외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은 제외. 단기 급등이 좀 나왔는데 애매해요. 대신 요거 제외하고요. 세비캠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비캠을 일단 요거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슈가 됐던 종목은 PNT는 2차전지로 이슈가 된 거죠. 그 이유는 모르겠다. 이유는 모르겠고, 뭐 아모그린텍이나 이런 거는 수소 이슈가 있겠죠. 일진 하이, 그렇죠? 일진 파워도 뭐 수소 및 전력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한전도 똑같고요. 그러면 한신기계도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특이한 거는 청담 글로벌인데 아침에 살짝 그 화장품주가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고, 그 다음에 덕산 네오록스는 이거는 왜 올라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파악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 한전산업은 제외를 하고 차라리 세비캠을 타이밍을 좀 잡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빠르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을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PNT 먼저. PNT는 넘어가도 될까요? 뭐 말씀을 좀 해드렸으니까 PNT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그린텍은 실적이 나와 있지는 않고요. 다만 차트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아서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주가의 위치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승 전환이 되는지의 흐름을 좀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단기적인 흐름은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저점 딛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것마저 돌파를 하게 되면 추세가 완전히 전환되는 형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제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고 있는 걸 말씀을 좀 드리면, 참고로 4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요. 4월 24일 날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인데 조금 조정을 받으면 매수해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격이 1,600원이고요. 1,600원 부근에서는 매수가 가능하고, 다만 솔저가를 좀 타이트하게 여기를 좀 잡으셔야 돼요. 타이트하게 잡지 말고 일단은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가격을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1,330원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 여기. 요 전후에서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1,330원이고요. 목표가는 지금 현재 보이는 건
11,600원에서 11,830원이에요. 요 가격까지는 목표가로 보셔도 괜찮은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당연히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여기까지만 먼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11,600원 부근이 되면 아모그린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담 글로벌, 요즘에 아마 비행기 날아가는 소리가 들릴지 안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한 일주일 전부터 전투기 소리가 엄청납니다. 제가 그 우리 되게 비싼 비행기 있잖아요. 35. 거기가 좀 많이 들어온 지역에서 살고 있는데 이상하게 전투기 소리가 요즘에 많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사담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갈게요. 청담 글로벌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이 없습니다. 연간 실적이 없다는 건 분기 실적도 없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래서 실적이 없는 상태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고점이 여기였어요. 주봉 먼저 보고 가죠. 뭐 주가가 충분히 바닥이라는 거는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바닥에서 지금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곳을 돌파를 하면서 하락에서 상승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고점은 이 부근이었고요. 그래서 조정을 받게 되면 매수 타이밍은 8,700원 부근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8,700원 전후로 하는데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는 뭐 허용이 될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까지는 허용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8,490원. 엄청 좀 타이트하게 잡는 건데 왜 타이트하게 잡느냐면 이렇게 지금 박스권이거든요. 만약에 이거를 지금 돌파를 하지 못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잡아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7,550원까지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를 이거는 좀 타이트하게 잡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잡는 거고,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은 1차적으로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면 여기 저항이 지지가 있었죠. 그 전에 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10,000원대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를 10,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덕산네오룩스 볼게요. 덕산네오룩스 실적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당기순이익으로는 사상 최대인데 지배로 보게 되면은 469. 근데 이거는 사상 최대로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서 1945원이 EPS였는데 1889원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년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만 2021년의 고점까지는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사롱으로 보게 되면 사실은 이때 아마 덕산네오룩스도 코로나에 따른 특수를 좀 느렸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좀 해드리는 거냐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뭐 TV라든가 혹은 뭐 그전에 모니터 이런 게 엄청나게 팔렸어요. OTT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수혜가 좀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에 고점이 76,200원이었는데 이 부분까지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건 65,000원을 중장기 목표가로 잡으셔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일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기가 저항이었어요. 여기가 저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살짝 조정을 받아주는 42,500원 부근까지는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00원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고, 손절가는 잘못 제가 체크를 좀 했는데 41,600원, 41,650원이 손절가예요. 손절가. 여기서 눌리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올라와서 여기까지는 좀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1,600원을 단기적으로 좀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중장기로는 저는 중장기적으로 47,000원, 47,000원을 목표가로 보고는 있는데,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46,500원을 목표가로 보겠습니다. 보수적으로 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덕산네오룩스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진 하이 솔루스, 일진 하이 솔루스입니다.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올해 적자로 적자 전환이네요. 적자 전환이고 내년부터 적자 전환되고 분기로 보더라도 계속 적자예요. 그러면 이런 종목은 흐름만 보자라는 거죠. 뭐 이거를 중장기로 끌고 간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그냥 기술적인 매매로 끌고 가고 아니면 빠르게 정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저는 얼마를 보고 있냐면 27,450원 부근 매수예요. 이 전후 매수입니다. 다만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잡고 가야겠죠. 26,700원을 손절가로 보고 목표가 32,200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2,500원. 뭐 물론 중간에 타이트하게 본다라고 하면 1차적으로 29,500원에 조정을 좀 받을 수는 있는데, 뭐 이것도 수소 테마로 엮이게 되면은 아마 이렇게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분할로 좀 본다라고 한다면 1차 목표가를 29,500원 보시고 2차 목표가를 32,200원까지 보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제가 좀 수정을 해놓고 보여드릴게요. 매수가 다시 한번 정리한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신기계도 실적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렇죠? 뭐 작은 종목이라서 아마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손절가를 좀 타이트하게 한번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 있죠? 일단 목표가 먼저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900원. 그리고 손절가는 5,100원. 목표가, 손절가. 지금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을 좀 따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목표가 5,900원, 뭐 2차적으로는 6,650원 이렇게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5,100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제 매수가를 디테일하게 한번 잡아보려고 매수가는 적어드리진 않았는데요. 윗꼬리가 달렸어요. 그쵸? 윗꼬리가 달렸습니다. 그럼 확인해 봐야 될 게 10분봉, 5분봉을 분할을 해야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윗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요거를 좀 더 디테일하게 5분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래가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지고 여기 터졌죠. 그 위에서는 매도가 좀 많았습니다. 매도가 좀 많았고
분봉까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1분봉. 일단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죠. 여기에서도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쭉 가다 보면 여긴 거죠.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터졌는데 방어했죠. 그 다음부터 이제 쭉 하락을 좀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분봉으로 봐서 이 부근에서는 일단은 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눌리더라도 이 부근에서는 지지가 나올 겁니다. 다만 여기가 조금 애매하잖아요. 여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손절가를 되게 타이트하게 얘기를 좀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가를 5,100원을 보자는 얘기예요. 5,100원은 강하게 지지를 받아야 되는 가격입니다. 그래서 5,250원 매수, 손절가는 5,100원, 5,100원. 이렇게 좀 타이트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일진파워, 마지막 종목인데 일진파워를 좀 볼게요. 실적은 나와 있지는 않고요.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전력 관련주 다 이슈가 최근에 다 되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됩니다. 이때 급등이 좀 나왔고요. 조정을 충분히 받아주고 뭐 고점 대비해서 10,000원이면은 거의 60% 하락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지금은 박스권으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수 일봉으로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이 가격이 있습니다. 이 가격 보게 되면은 그 전에 지지와 저항이 좀 공존을 했던 가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매수가는요 14,000원입니다. 14,000원 매수. 자, 그 다음에 손절가는 이 가격이 있죠. 이 가격이 지지가 나와야 될 가격입니다. 13,500원이 지지해야 될 가격이고 만약에 지지를 못하면 추가적으로 이 가격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좀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일단은 보는 거는 우리는 15,000원까지만 볼 겁니다. 15,000원 목표가 15,000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적이 나오는 종목도 있고 안 나오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뭐 주가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아마 매매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한전산업은 포함을 안 하겠습니다. 한전산업을 포함을 안 할 거고요. 대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이고 자꾸 끊기네요. 살짝 내리면은 다 보일려나. 다 보이네요. 세비캠을 조정을 좀 받으면 매수하는 전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확인하시고요. 뭐 오늘 관심 종목으로 잡힌 거는 많이는 없었어요. 관심 종목으로 잡힌 거는 많이는 없었는데 이상하게 오늘 테마 쪽으로 이슈가 좀 많이 됐습니다. 테마 쪽으로 이슈가 많이 좀 됐고요. 아마 종목들 좀 타이밍 잘 잡으면 뭐 최근에 이슈가 이제부터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호재가 좀 나오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5월 27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머니프리웨이 모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